근데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어요. 위탁보다는 구매대행이다. 본업보다 많이 버는 세컨드리치입니다. 제 수강생분들도 매출 1억을 넘었고요. 그리고 월 매출 1억을 돌파하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해요. 매출이 1억 5천인데 순수익이 1억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3개월에 1억 매출을 내셨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매출 4,600 정도를 내셨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수강생분들께서 수익을 내셨었죠. 자, 그러면 구매대행. How to 구매대행. 자, 요즘에 사실 위탁 판매가 다들 어렵다고 해가지고 구매대행이 뜨고 있죠. 근데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어요. 위탁보다는 구매대행이다. 왜냐면 저작권이나 그런 것도 걸릴 게 많이 없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인디언 텐트 사진들 있잖아요. 그 타오바오 리뷰 사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거 쓰면 큰일 나죠. 근데 해외니까. 근데 그 사진 속에서 원석을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로워요. 자, 그럼 구매대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What? 구매대행. 자, 구매대행은 뭐냐면요. 한국에서는 비싸거나 없는 제품. 그런데 해외에서는 저렴하거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이 구매대행의 핵심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루이비통 가방 사면 뭐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근데 하와이 이런 데서 사면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런 게 구매대행입니다. 아니면 뭐 루이비통 한정판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해외는 루이비통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구매대행을 하는 거죠. 그것이 구매대행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싸거나 우리나라에 없는 거, 그것을 판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구매대행입니다. 이렇게 느낌표 한번 써봤고요. 자, 그럼 구매대행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다른 분들의 유튜브나 그런 걸 보면 되게 어렵게 설명했더라고요. 되게 쉽게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처음에 타오바오를 회원가입 하셔야겠죠? 타오바오 회원가입 하는 거는 이따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이게 타오바오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이디를 조금만 이상하게 해도 정지 줘요. 근데 정지를 안 풀어줘요. 왜냐?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현지인한테도 가족 아이디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 온대요. 약간 우리나라랑 좀 틀려요, 느낌이.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가족 걸로 들어가. 막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근데 심지어 한국이다? 안 풀어줘요. 그리고 막 중국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이거 구매대행을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디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동결을 안 걸리는 게 중요한데 초보자분들이 사소한 실수 때문에 동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회원가입하면서 그때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타오바오 아이디를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자, 로그인을 한 상태라면 좌측 상단에 저거부터 바꿔야 돼요. 지금 좌측 상단에 한국이라고 한자로 적혀 있어요. 저거를 중국 대륙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중국에 있는 아이템들이 안 보여요. 안 그러면 한국으로 배송할 수 있는 그런 국제 서비스, 배송 서비스 있는 것만 보이거나 어쨌거나 할 거예요. 정확한 거는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냥 중국 대륙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국 대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아까 위탁 판매에서 데이터 랩으로 키워드 찾았었죠. 기억나시죠? 시즌 찾고 그거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파파고에서 검색합니다. 번역해줘요. 세상 좋아졌어요, 요즘에. 자, 근데 이때 주의할 점 간체로 해줘야 돼요. 자, 번체와 간체가 있는데 뭐냐면 간체는 중국 한자고요. 번체는 약간 한국 한자? 중국 한자가 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약간 클래식한 옛날 그대로를 보존했다면 중국 분들은 간체로 쓰기 때문에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어 간체로 하고 거실러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세요. 그냥 요거 검색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너무 쉬운 걸 왜 보여드렸냐면 중국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어려움 때문에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셀렉을 하고요.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요. 그러면 판매가 되겠죠. 자, 구매 대행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때부터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국경을 넘어서 택배가 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배송 대행 업체가 있어요. 보통 배대지라고 부르는데 배대지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경유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친구 생일이에요. 제가 쿠팡에서 선물을 샀어요. 그러면 내가 구매했지만 주소를 친구 쪽으로 보내겠죠. 그런 것처럼 타오바오에서 주문을 해요. 그리고 그 도착하는 주소를 배대지 업체 주소를 쓰면 돼요. 그러면 걔네가 배대지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배대지 업체에서 예를 들면 저는 토스를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거든요. 깔끔하고 쉬워가지고. 그럼 이 배대지가 우리 주문에 따라서 비행기로 보내주고요. 아니면 해운으로 보내줘요. 가볍고 부피 작은 건 비행기가 좋고요. 약간 무겁거나 부피가 큰 거는 해운이 좋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그러면 한국에 도착하죠. 그럼 이제 거기에 뭐 이상한 동식물 들었나 확인을 해요. 그럼 이렇게 세관이 확인을 하고 도착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 우리가 타오바오에서 셀렉하고 업로드했죠. 판매가 됐어요. 그러면 배대지 업체한테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보내요. 마치 우리가 한테 친구 집 주소로 물건 보내듯이 배대지 주소로 물건을 보냅니다. 그럼 배대지 업체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줘요. 비행기나 배로. 그러면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세관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택배로 배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메커니즘 끝이에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쉬웠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보통은 7일에서 14일 정도 걸립니다. 자, 비행기는 7일에서 10일 걸리고요. 항공은 10일에서 14일이 걸려요. 이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저렇게 오래 걸리는데 사는 사람이 있어? 이거죠. 저렇게 오래 걸리는데도 살 정도로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연애할 때 장거리 커플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서울과 부산인데 연애를 하겠어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그건 있죠. 약간 동네에서 사귈 때랑 서울과 부산에서 할 때랑 서울과 부산이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처럼 타오바오도 매력적인 아이템을 셀렉하는 게 중요해요. 그건 뭐 이따가 할 건데. 자, 일단 타오바오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좀 복잡해서 처음부터 두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뒤로 좀 뺐어요. 자, 일단은 타오바오 컴퓨터가 아니라 어플로 다운받으셔야 돼요. 어플로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다운로드하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냥 느낌만 받으시면 되시고요. 자, 어플로 다운을 받으시는데 타오바오 라이트 말고 그냥 타오바오가 있어요. 그 타오바오로 다운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타오바오 치면 그거 다운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때 라이트 버전이 아니라 그냥 타오바오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전부 중국어죠. 전부 중국어인데 우측 하단에 사람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듯한 모양. 그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화면에서 저 무슨 글씨인지는 저 몰라요. 저 주황색 누르면 돼요. 주황색 누르면요. 이런 거에 뜰 거거든요. 그냥 이거 슬라이드로 밀어서 당김 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그냥 어플 타오바오 치시면 되시고요. 라이트 말고 그냥 타오바오 치시고, 그리고 우측 맨 하단에 저렇게 생긴 거, 눈사람 같이 생긴 모양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저기 주황색 글씨 눌러주고요. 이런 거 뜨면 그냥 밀어서 당김 해제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요 창이 뜰 거예요. 근데 이거 업데이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근데 대충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나오는데, 자, 이때 핸드폰 연락처 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010 치면 안 돼요. 010 치면 안 돼요. 10이라고 쳐야 돼요. 왜냐면 중국 번호랑 우리나라 번호랑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010으로 시작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010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010으로 하면 동결을 더 자주 먹어요. 그래서 010이 아니라 10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86인가 83인가 86이 중국일 거예요. 한국 코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여기 숫자 옆에 화살표 있죠? 그거 눌러서 한국 찾아서 그거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010이 아니라 10으로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 와이파이 쓰면 안 돼요. 와이파이 쓰면 안 돼요. 왜냐?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네이버나 블로그나 이런 IP 관련해서 공통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타오바오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한국에서 접속을 했는데 그 IP 주소로 여러 명이 있어요. 뭔가
업장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매도 안 하고 클릭만 계속하면서 트래픽만 계속 써요. 그러면 동결 처리해보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구매대행 타오바오 쇼핑하러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건 찾고 업로드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동결을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때 와이파이를 쓰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냥 내 거 쓰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냥 무제한 쓰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10을 해주셔야 되고요. 와이파이 쓰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핸드폰으로 끝났어요. 회원가입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타오바오 칸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눌러요. 근데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우리나라는 아이디 비번, 아이디와 패스워드 기반으로 회원가입하잖아요. 얘네는 이게 아니라 핸드폰 기반이에요. 핸드폰 기반이기 때문에 자, 요거예요. 요거. 자, 요거에서 저 주황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때 아이디 비번 치면 안 돼요. 동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 이상한 걸로 약간 개복치 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도 동결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삐끗만 해도 동결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우측 상단에 QR코드 저 버튼. 저거를 클릭해서 QR코드로 로그인 하셔야 돼요. 왼쪽은 그 타오바오 컴퓨터 화면, 오른쪽은 핸드폰 화면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면 다 중국어 있지만 여기 딱 봐도 검색창 있죠? 저 왼쪽 상단에 저기 뭐 있죠? 저거 클릭하면 QR코드가 찍는 게 돼요. 그거 키고 저 QR코드에 되면 로그인 끝.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대륙 설정 해주시고요. 그러면 타오바오 로그인 하는 거 끝입니다. 그러면 동결 안 돼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동결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건 구매도 안 하는데 계속 들락날락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편의점 알바여도 화날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 있는 그냥 사람이 타오바오를 그렇게 하니까 트래픽 공격한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약간 물건을 한두 개 정도 구매를 해줘야지 동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 대행을 시작한다면 그냥 내 아이템부터 한 개 구매해 보세요. 그러면 동결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얘네가 밴을 줘요. 야, 너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 하지 마. 라고 했는데 초보자들은 열정이 넘칩니다. 아, 그래? 껐다가 다시 켜야지? IP 바꿔서 다시 해야지? 껐다가 왜 안 되지?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인. 아니, 너 이상해. 너 행동 기계 같아. 접근하지 마. 왜 안 되지? 핸드폰 로그인, 핸드폰 로그인. 다른 핸드폰으로 로그인 해볼까? 하다 보면 너 동결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다가 얘네가 그 사인을 줘요. 갑자기 드래그 창이 엄청나게 뜬다든지 아니면 뭐가 안 된다고 하든지 그러면 그대로 멈추고 내일 해야 돼요. 열정에 가득 차서 무리하게 접근 시도를 하다 보면 동결 먹어요.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되면 피해주고 와이파이 안 쓰고 아까 10으로 하고 그리고 QR코드로 로그인하고 그것만 해도 99%는 동결 안 됩니다. 근데 1%는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동결을 걸려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 같지 않는 기계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는 강의에서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보면서 제 강의 보면서 화면 전환해서 타오바오 갔다가 화면 전환해서 내 강의 보고 화면 전환해서 다음 거 하고 화면 전환해서 강의 보면서 화면 전환해서 이렇게 한다? 그럼 타오바오 입장에서 얘는 사람이 아니다. 얘는 이상한 애다. 동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자마자 동결됐대요. 저는 생각을 못했죠. 분명히 컴퓨터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컴퓨터로 화면 띄우고 핸드폰으로 하고 로그인하고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건 구매 꼭 해보시고.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구매대행 저 중국어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중국어 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런 중국어를 어떻게 하면 되냐? 크롬이나 웨일 인터넷 브라우저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우클릭 플러스 T를 누르면 번역이 됩니다. 우클릭 플러스 T를 누르면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크롬이랑 웨일 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물론 100% 완벽한 해석은 안 돼요. 하지만 뭐 센스껏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외국인이 우리한테 와서 밥, 김치찌개 하면 김치찌개집 알려줄 거 아니에요. 화장실 하면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거. 여기는 또 번역이 잘 됐네요. 근데 가끔 이상한 것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타오바오 그냥 번역하면 됩니다.
하고 번역해도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센스껏 필요 없는 거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원가 계산. 위탁은 물건 원가에다가 순수익 붙이고 그냥 배송비 붙이면 끝이잖아요. 근데 얘네는 환율도 계산해야 되고 배송비도 우리는 그냥 3,000원, 뭐 부피 큰 거는 뭐 화물은 9,000원 이게 고정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얘는 부피나 크기나 막 이런 거에 따라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걸 되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가격, 환율 곱하면 됩니다. 자, 지금 178 위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이버에 위안화 환율 치세요.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1일 위안에 183원이었어요. 이거 곱해주면 돼요. 소수점 그냥 빼버리고 그냥 178이 아니라 199를 했네요. 199 위안이라고 치면 36,417원이에요. 첫 번째 원가 계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환율이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죠? 전 그래서 그냥 185 고정으로 하고 있어요. 환율 바뀔 때마다 그냥 185 계산해서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냥 곱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물건이 올 때 비행기로 오든지 해운으로 오든지 한다고 했잖아요. 자, 아까 말했던 물건 원가에다가 배송비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배대지는 배송비까지 원가예요. 원가에다가 배송비. 자,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제품이에요. 물건 가격 10,000원, 배송비 10,000원. 그러면 원가가 얼마예요? 2만 원이죠, 그죠? 그럼 순수익은 10,000원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 가격이랑 배송비가 그냥 원가다. 그리고 순수익 붙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한국 택배는 포함된 가격입니다. 한국 택배 포함된 가격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죠. 그 구매 대행인데 구매 대행 상품인데 배송비가 적혀 있는 거 있죠. 그거는 굉장히 영리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2,000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배송비 추가해서 29,000원에 배송비 3,000원 받잖아요. 그럼 나한테 들어온 돈은 똑같아요. 근데 가격대가 낮아지죠. 32,000원짜리랑 29,000원짜리랑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트릭을 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배송비 계산을 할 때는 아까 토스토스를 추천드렸었는데, 자, 토스토스를 킵니다. 그러면 저 구석에 보면 저 소개, 배송대행, 구매대행 뭐 있는데 저기다 마우스를 올려두면 바로 이렇게 배송비 계산기라고 떠요. 저걸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요 창이 떠요, 왼쪽처럼. 그러면 이용할 지점을 선택해 주세요. 칭다오나 광저우 둘 중에 아무 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의류면, 광저우, 딴 거면 칭다오 막 이런 거 있는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그래봤자 배송 하루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쓰시면 돼요. 자, 다음 밑으로 넘어가서 자, 그리고 부피가 가벼우면 항공, 그리고 부피가 크면 해운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가끔 가다가 배송비 계산할 때 30만 원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왜냐면 부피 큰 거를 항공으로 보낸다고 설정했을 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해운, 배 엄청 크죠. 한 번에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싼 거예요. 대신 느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밑에다가 뭐 제품 카테고리 분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왜냐? 저희가 아까 거실 러그를 검색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거실 러그 치면 안 떠요. 카펫이라고 치면 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비슷하게 센스 있게 비슷한 거 하면 돼요. 얘네가 알아서 해줘요. 부피가 크거나 무거우면 해운, 부피가 작고 가벼운 항공. 왜냐하면 아무래도 배송이 빠르면 좋아요. 리뷰도 좋고요.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항공으로 보내면 돼요. 좋아요. 왜냐하면 2,000원, 3,0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자, 저 10,000원짜리 제품 80,000원에 팔잖아요. 그죠? 2,000원, 3,000원 크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마진율 원가 대비 30%, 50% 붙인다? 그럼 그 2,000원, 3,000원이 엄청 크겠죠? 하지만 배송기간이 늘어지고 배송기간이 늘어지는 만큼 악플이 달릴 확률이 높아지고 악플이 한 개라도 달리면 판매량이 쫙 떨어지죠. 그래서 소탄 대시를 하면 안 됩니다. 2,000원 아끼지 말고 그냥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를 적으래요. 근데 사이즈를 정말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그 상세 페이지 중국어잖아요. 사이즈 어떤지 어떻게 찾아요? 근데 다행인 건 중국도 센티미터 써요. 센티미터 보면 되고요. 근데 무게는 안 나와 있어요. 무게는 안 나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중국 판매자한테 물어보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하고 이때 중요한 거. 자, 러그. 이렇게 막 180, 160 막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우리 택배 올 때 그렇게 와요? 돌돌돌돌 말아서 오죠.
우리도 그렇게 포장된 가격을 생각해야 돼요. 의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분해해서 오죠. 그거를 생각해서 사이즈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어거지로 때려 맞추면 얼추 맞아요. 안 되면 좀 더 비싸게 하고 다음부터 올리면 되죠. 약간 이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좀 정신병 걸려요. 너무 짜증나요. 너무 화나요. 너무 화나요. 내가 이거 짝탱에서 이 금액에 이걸로 딱 황금 비율로 맞춰놨는데 갑자기 달라져요. 너무 화나요.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약간 여유 있게 하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데 가로 세로 높이는 웬만하면 나와 있는데 무게는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는 택배 박스가 사이즈가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이럴 때 간단한 거 100번 찾는 것보다 한 번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바로 판매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는 귀찮아서 상세 페이지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물어볼 때도 많아요. 자, 요거는 티몰입니다. 타오바오에는요, 티몰과 그냥 타오바오 상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냐? 티몰은 중형, 대형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점은 그냥 소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티몰 같은 경우는 우측 상단에 물방울 모양이 있어요. 저거 클릭하면 되고요. 타오바오, 그냥 상점 같은 경우는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둘 다 물방울 모양이에요. 저기 알리 형형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거 물방울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채팅방이 뜨거든요. 저기다가 중국어로 치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 이때 수려한 문장으로 검색하면 안 돼요. 아, 제가 이것을 사려고 하는데 택배 사이즈가 어떤지 몰라가지고 하면 번역체에서 오류가 나요. 그냥 간단하게 밥, 화장실 이렇게 하면 걔네가 알아들어요. 그냥 저 어떠냐면요,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밥 하잖아요. 알아서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택배파 사이즈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거 있을 수 있어요. 번역체랑 또 걔네들이 쓰는 말이랑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국어책처럼 말해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스카, 뭐 스터디 카페, 좀 오래되긴 하지만 뭐 뻑카충 그런 거 저도 잘 몰라요. 그런 거 저도 이제 아재 돼가지고 그런 것처럼 실제 쓰는 말이 다를 수 있어서 걔네들도 어색해서 얼타는 경우 있어요. 뚝심을 갖고 밀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택배 사이즈 어떻게 되나요? 계속 말하면 돼요. 아니면 무게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때 중요한 점, 저 사이에 화살표 있거든요. 이렇게 화살표 꼭 교차로 한번 봐야 돼요. 분명히 무게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고 딱 봤는데 난 무게가 많이 나가요.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번역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꼭 이런 거 교차로 한번 봐셔야 되고요. 단답으로 짧게 물어보셔야지 번역에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기입을 하면 돼요. 그럼 아까 원가 36,417원이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배송비가 48,500원이 나왔네요. 근데 러그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크니까 배송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올 때, 해운으로 올 때 무게도 정해져 있어요. 부피도 정해져 있어요.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배송비는 부피와 무게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크고 무게가 비싸면 배송비도 비싸지겠죠. 그래서 요게 원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배송비가 4만 원이야? 물건값이 3만 원이었는데? 이걸 누가 사? 삽니다. 만약에 저 제품이 5만 원에서 8만 원 제품으로 보면 경쟁이 안 돼요. 8만 원이잖아요. 원가가. 근데 13만 원 정도 되는 디자인의 제품을 우리가 셀렉을 한다면 그럼 순수익 4만 원 붙여서 12만 원에 가격 경쟁해도 되고, 아니 5만 원 붙여서 13만 원 네, 동일하게 경쟁해도 되고, 아니면 더 높게 해도 되겠죠. 자, 아까 구매 대행 제가 뭐라고 했었죠? 국내보다 비싼 제품을 싸게, 국내에 없는 제품을 판다라고 했죠. 그래서 국내에 비싼 제품을 마케팅해서 조금 저렴하게 파는 게 구매 대행의 전략입니다. 디자인적으로 멋있는 고 매력 있는 상품을 셀렉을 한다고 치면 더 비싸게도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많은 분들이 구매 대행 너무 비싸서 팔 거 없어요, 순수익 안 남아요 하면 보통 2, 3만 원짜리를 많이 찾거든요. 2, 3만 원짜리가 아니라 비싼 아이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돼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 저 스몰 사이즈 옷이 안 맞아요. 어떡하죠? 큰 거 입으세요. 가격이 안 맞아요? 비싼 거 파세요. 근데 그 키워드에 비싼 거 없어요. 버려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얼추 흐름은 알았죠? 이제 대충 그런 흐름을 흘러가는구나 하는데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배대지를 어떻게 보내는지 디테일한 걸 좀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전 토스토스 추천드리고요. 근데 실제로 전 토스토스 말고 다른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매출이 좀 나오고 약간 퍼스널로 1대1로 봐주고 그런 데거든요. 근데 초보자 때는 토스토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렸고요. 자, 일단은 아까 그랬죠. 쿠팡에서 친구 선물 사줄 때 내가 구매했지만 주소지를 친구 주소로 하면 친구 집으로 가잖아요. 타오바오 똑같아요. 타오바오에서 내가 주문했지만 주소를 배대지 주소로 설정을 하면 배대지로 가요. 자, 제일 먼저 저 장바구니 옆에 있는 저 글자로 들어갑니다. 저도 읽을 줄 몰라요. 근데 저 글자로 들어가요. 그럼 이 화면이 떠요. 그러면 저 글자를 눌러요. 자, 그러면 여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가 이제 주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서울시, 경기도, 공릉동 이거를 설정하는 데예요. 단지 한자여서 빡셀 뿐이죠. 자, 이제부터 하는 방법 찾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뭐냐? 틀린 그림 찾기. 자, 토스토스 주소가 저기 적혀 있거든요. 뭐 칭다오나 광저우 아무 데나 설정하시면 되세요. 찰칵. 자, 그럼 여기 주소가 나와요. 그러면 찾는 거예요.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자, 첫 번째. 아는 한자 하나 나왔네요. 외산. 뭐 산. 자, 산 찾습니다. 저기 있네요. 클릭. 모르겠어요. 무슨 한자인지. 찾습니다. 저 세 개에다가 달월 하나 있는 거. 세 개 달월, 세 개. 저기다. 주의할 점. 첫 번째 글자 맞는데 두 번째 글자 틀릴 때 많아요. 두 번째 글자까지 확인해 줘야 돼요. 서울시, 도봉구, 뭐 공릉동 막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 찾아줘요. 쭉 찾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찾아주고. 요건 아마 도로명 주소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틀린 그림 찾기 계속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아파트 주소. 그 밑에 있는 거 아파트 주소예요. 여기 토스토스 사무실 주소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샵 땡땡 저거 복붙하시면 되시고요. 사서한 번호 올 거예요, 저기. 수취 인명. 사서한 번호 적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중국 번호 있거든요. 그럼 여기 타오바오 핸드폰 있어요. 토스토스 핸드폰. 그러면 저기다가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저장 하면 끝. 그럼 이전 배대지 설정은 끝이에요. 그럼 이제 결제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도 이따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은 원하는 거 번역을 해서요. 타오바오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해요. 자, 그게 마음에 들었다고 쳐요. 클릭하고 번역했던 즉시 구매하다 나오죠. 저 왼쪽에 진한 주황색이 구매하는 거예요. 저거 구매하고요. 그럼 요 창이 떠요. 요거 설정해서 이렇게 클릭하고 제출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화폐종에 인민폐가 있고 뭐 KRW 및 기타 화폐증이 있거든요. 인민폐는 뭐냐면 알리페이예요. 알리페이. 중국 카카오페이. 그래서 저거 하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저 옆에 있는 거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떠요. 그럼 저기다가 카드 등록해 주면 됩니다. 옛날에는 마스터카드만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비자 카드도 된다고 해요. 세상 좋아졌죠. 그 다음에 배송 대행 신청을 합니다. 자, 일단 타오바오에서는 주문을 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럼 도착하기 전에 내가 이 배대지한테 그 소비자한테 배송 보내는 걸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셔서 그럼 토스토스가 이렇게 뜰 거거든요. 그러면 배송 보내기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채워주면 되세요. 여기부터 한글이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무료만 하시고요. 좀 무게가 나간다 하면 에어캡, 뾱뾱이 정도만 추가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물건 구매하는 것도 끝났어요. 자, 그리고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관세가 붙는다던데 그건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150불 이상일 때 붙습니다. 그 이상일 때는 안 붙어요. 그래서 150불 이상 팔 때만 이렇게 검색해 주면 돼요. 그럼 이것도 끝.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해외에서 들여오는데 같은 거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생년월일로만 해도 됐었습니다. 요즘에 여러 이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필요하게 바뀌었어요. 자,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는 출고지 주소 적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배대지 주소로 적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외 직배송으로 떠요. 그럼 이때 보통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언제 나오냐면요. 아까 요 화면에서 소비자가 이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을 구매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쳐야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 아는 사람은 저기 한 번 적으면 평생 가거든요. 자동으로. 근데 모르는 사람은 다 기껏 골라서 옵션 이거 예쁘다 하고 결제했는데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때문에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짜증나서 딴 걸로 나갑니다. 그래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소비자한테 받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뭐 어렵지 않아요. 관세청에 들어가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발급 눌러서 핸드폰 인증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관세청 들어가셔서 저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발급 누르시면 1분 안에 됩니다. 솔직히 1분보단 더 걸리거든요. 근데 1분 안에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간편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어필을 해줘요. 네, 뭐 링크를 누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세청 링크를 삽입해도 되긴 하지만 링크는 좀 걱정돼서 안 누르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끝나고요. 그리고 배생 아까 위탁 판매에서도 하단 부분에 위탁 판매임을 알렸어야 됐잖아요.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알려야 되는데 배송 기간 이건 적지 마세요. 사진도 찍지 마세요. 왜냐면 필요가 없거든요. 일단 설명드려볼게요. 배송 기간, 구매 시 유의 사항, 배송 과정 및 안내, 교환, 반품, 환불, 규정, 안내 등등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네이버 쇼핑이다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검색하시고요. 저기서 한 3, 4개 업체 비교해가지고 예쁜 거 카피하시면 돼요. 예쁘게 잘 만드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도 누군가 거 카피를 한 거예요. 약간 내 식대로 좀 더 이쁘게 만들면 좋겠죠? 미리 캔버스 들어가셔서요. 여기 템플릿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을 눌러주시면 여기 이쁜 버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왕관 버튼들은 유료입니다. 그래서 유료 없는 걸로 하시면 되세요. 저 배송 대행 문구 이쁘다고 구매해 주는 거 아니니까 그냥 깔끔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구매 대행이 끝이에요. 구매 대행은 여러분들께서 다 할 줄 알게 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구매 대행 수익화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위탁 판매일 때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겹치는 상품이 너무 많아서. 근데 구매 대행은 겹치는 상품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매 대행에서 수익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핵심은 뭐냐?